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카이스트 종합인지학부의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Optimizing Enzyme Inhibition Analysis, Precise Estimation with a Single Inverse Concentration입니다. 이 연구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그리고 IBS 의생명수학 그룹의 성민 박사님 그리고 김재영 교수님과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의 윤희열 교수님과 김사영 교수님 그리고 전장수 박사님에 의해 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 논문은 이제 이번 6월 달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소 저해를 평가하는 것은 신약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가 어, 약을 먹게 되면은 이 약이 이 우리 몸의 간이나 또는 이 장 내에서 장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게 됩니다. 이때 이 약은 기질로서 작용해서 이 기질이 효소에 결합해서 컴플렉스, 복합체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그 프로덕트, 생성물로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분해되어서 배출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약을 먹을 땐 한 가지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약제 투여를 종종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또 다른 약, 주황 색깔 약이 이제 이 파란 색깔 약과 같은 요소에 결합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러한 효소 저해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약이 존재하게 된다면은 이 단일 약만 존재할 때보다 이 효소가 이 한 약이 분해되는 속도가 이제 느려지게 됩니다. 즉 약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약 개발에서 이러한 효소 저해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효소 저해가 평가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소 저해의 강도나 역학은 이 저해 상수라는 값을 통해서 이제 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우선은 이 효소 저해의 역학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이 한 가지 약 기질이 효소와 결합해서 복합체를 만들고 생성물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고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기질의 대사 과정이고 이때 이제 기질의 대사 과정은 이 미칼레스 멘텐 상수라는 이 KM으로 정해지는 이런 상수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되게 되는데 이 KM 값은 이제 얼마나 기질 대사가 강하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질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이 효소 저해를 일으키는 약물, 즉 저해제는 이렇게 이제 프리 엔자임,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은 이런 효소에 결합을 하거나 또는 이 기질과 효소의 복합체인 이 C에 결합함으로써 이제 이 생성물이 생성되는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해 상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KIC, K 인버스 3 오버 K로 정의된 이 KIC 값인데요. 이 KIC가 의미하는 바는 얼마나 이 효소 저해가 이 첫 번째 방향, 1번 방향으로 세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비슷하게 이 KIU, K 인버스 4 오버 K4로 정의되는 이 값은 얼마나 이 효소 저해가 이 두 번째 방향, 이 효소 복합체에 저해제가 결합하는 이 두 번째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즉, 이 효소 저해 상수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이니비션이 저해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해가 1번 방향으로 주로 일어나는지 2번 방향으로 주로 일어나는지 혹은 이 두 가지가 동등하게 작용하는지까지에 대한 이런 효소 저해의 역학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해 상수는 이 효소 저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상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효소 저해 상수를 추정해 왔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기존의 추정 방식에서는 이 효소 저해 상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농도의 기질과 저해제의 사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이제 기질의 초기 농도를 ST, 저해제의 초기 농도를 IT라고 이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저해 상수는 이제 이 실험 조건, 초기 기준 농도인 ST와 IT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초기 반응 속도 간의 관계식인 이 저해 모델을 사용해 피팅을 진행함으로써 저해 상수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 저해 모델은 다음과 같은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V0라는 초기 반응 속도라는 값은 이제 생성물이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생성되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식은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Vmax와 KM은 이제 이 기질에만 관련된 그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기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미리 이제 알고 있는 값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초기 조건인 ST와 IT가 주어져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값 KIC와 KIU를 이제 이 V0에 피팅함으로써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추정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추정은 이제 주로 이제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IC50이라는 이 기준값을 먼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IC50이라는 값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저해제의 농도인데요. 이 Y2K 값은 이제 저해제가 없을 때보다 저해제가 있을 때 이 효소 저해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냐, 즉 효소 저해의 이펙트가 얼마나 되냐를 나타내는 그런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IC50이라는 값은 정확히 50%의 저해를 일으키는 이 이니비터의 이 저해제의 농도를 이제 IC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IC50이라는 값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이렇게 IC50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ST와 어떠한 IT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ST는 이제 아까 일전에 설명드렸던 미카엘리스 멘텐 컨스턴트 KM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여러 가지의 기질 농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추정했던 IC50 값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작은 값부터 큰 값을 여러 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 셋업에서 그 초기 반응 속도 이니셜 벨로시티 V0를 측정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가지게 되고 이 다양한 여러 기질과 여러 저해제 농도로부터 이렇게 생성된 실험 데이터를 이 저해 모델에 피팅함으로써 즉 이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이런 KIC와 KIU 값을 찾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KIC와 KIU 값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정에서 낮은 정밀도를 보이는 결과들이 지금까지 좀 나타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질과 저해질상인 미다졸람과 케토코나졸이라는 이 약물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행 연구들에서 이 미다졸람과 케토코나졸의 이 KIC 값이 어떤 연구들에서는 대략 1에서 10 스케일로 이제 추정이 되었던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것이 이제 100을 넘어가는 값으로 추정된 경우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즉, 추정이 어떤 한쪽으로, 이 추정값이 어떤 한쪽으로 딱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효소 저해 추정이 굉장히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문제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최적 실험 디자인, 옵티멀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이라는 이러한 통계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추정의 정밀도를 좀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러한 실험 조건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예시로 이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이니비터의 농도를 KIC와 KI보다 훨씬 크게 사용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추정의 정밀도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기도 하였고 이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니비터를 그러니까 저해제 농도를 대강 이 값으로 사용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정의 정밀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값들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이 값들은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타당합니다. 컨피던스 리전을 굉장히 최소화하는 그런 좋은 값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값들은 이제 KIC와 KIU를 알아야만 저희가 이제 어떤 IT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제 이 값들이 의존적으로 기술되어 왔습니다. 즉, 이 값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IC와 KIU에 대한 값을 알아야 하지만 이것이 이제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추측을 하면서 이 값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이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고자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정밀하면서도 실험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즉 최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목표를 첫 번째로 세웠고, 두 번째로 이 앞선 두 가지 그 기준값들과 다르게 조금 이제 실험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런 최적 조건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팀의 두 가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저희는 각 실험 조건의 정밀도를 평가를 우선은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먼저 이제 오차 함수의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추정의 정밀도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정밀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낮은 산포도, 베리어빌리티가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관역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총을 쐈을 때 이 총들이 이제 한쪽에 몰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정밀하다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총이 관역에 맞은 것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정밀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매개면수 추정의 관점에서 조금 보게 된다면은 이 총알은 그 KIC와 KIU 값을 여러 번 이렇게 맞추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관역은 이제 결국엔 정확도를 의미하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그 여러 가지 KIC와 KIU 값을 이제 사용할 때 이때 이제 그 모델의 값과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오차, 즉 피팅 에러를 나타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피팅 에러는 간단하게
이 데이터 V0i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니비션 모델 간의 차를 좀 최소화하는 차의 제곱의 합을 이제 피팅 에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피팅 에러의 형태를 보고 추정의 정밀도를 평가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이 후보 1 KIC가 1이고 KIU가 5라는 값을 후보로 그 트루 값의 후보라고 잡는다고 하고, 두 번째 후보로 이제 KIC가 0.1, KIU가 0.3을 두 번째 후보라고 잡는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빨간색 점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후보 1은 이렇게 좀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후보 2는 이렇게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값들을 이제 이제 그 검정색, 그 하얀색으로 놓고, 이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값들이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매치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KIC, KIU 쌍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팅 에러의 정도를 이렇게 색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값들은 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값들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저희가 나타냄으로써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 피팅 에러의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이제 각각의 셋업에서 이렇게 이 에러 맵을 그려보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굉장히 좁혀진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그 참값을 하나로 딱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 실험 조건은 굉장히 정밀한 추정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낮은 에러를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넓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무엇이 참값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셋업에서는 실험이 굉장히 정밀하지 않게 일어났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오차 함수가 이렇게 좁게 나타나냐 아니면 이렇게 낮은 오차를 보이는 분이 이렇게 넓게 나타나를 봄으로써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추정의 정밀도를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조건에서 추정의 정밀도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전체 반응식을 수치적으로 풀었는데요. 저해상수의 참값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실험 조건이 이렇게 STI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전체 효소 저해의 전체 반응식 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품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얻어내었고요. 이 V0를 그 초기 반응 속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 생성물이 이제 초기 기질 농도의 0.01배가 되는 시점까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생성물의 농도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물의 농도를 P0, 그다음에 이제 이 생성물 P0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T0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간단하게 초기 반응 속도를 이 둘의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하였고, 약간의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렇게 줌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제 실험과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이제 시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조건을 변화시켜가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였는데요. 기질의 농도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일전에 그 소개했듯이 낮은 농도부터 높은 농도까지 여러 가지 기질의 농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고정을 해왔고, 저해제 농도를 바꿔가면서 이제 어떠한 저해제 농도가 정밀한 추정을 보장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해제 농도는 낮은 농도부터 높은 농도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정밀도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질 농도를 사용하되 저해제 농도는 단 하나만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앞서 소개드렸던 방식으로 추정의 정밀도를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KIC, KIU보다 낮은 IT가 추정의 정밀도 향상에 기여하지 않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저해제 농도를 하나만 사용할 때 이 저해제 농도가 KIC와 KIU보다 낮다, 훨씬 작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피팅 에러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즉, 이러한 그 굉장히 낮은 저해제 농도를 사용할 때는 추정의 정밀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제 이니비터의 농도를 하나하나씩 점점 더 늘려가서, 예를 들어서 이 KIC와 KIU의 이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이제 KIC 또는 KIU에 대한 이 하나의 그 저해상수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이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여기서 더 높여가지고 만약에 이제 KIC, KIU보다 더 높은 IT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참값을 하나로 이렇게 좁힐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 두 상수 모두를 정밀하게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낮은 농도를 사용하는 것은 정밀한 추정에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KIC와 KIU라는 이 기준은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면서 실험적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 IT를 설정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적으로 적절한, 즉 충분히 높은 IT를 설정하기 위해서 일전에 이제 이 효소 저해 향수를 추정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이 IC50이라는 값을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견한 것은 IC50보다 큰 저해제 농도는 정밀한 추정을 위한 실험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일단 IC50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효소 저해 효과가 50%가 되는 IT를 이제 IC50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사용해서 아까 그 저해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IC50과 KIC, KIU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식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식의 형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IC50이라는 값이 KIC와 KIU 간의 가중 조합 평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중치가 이 알파라는 값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 KIC와 KIU의 조합 평균이 이제 이 IC50이라는 것을 이제 이 식의 형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합 평균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만약에 이 KIC가 KI보다 작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IC50 값은 평균이기 때문에 항상 이 둘의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 반대의 경우 KIU가 KIC보다 훨씬 작은 이러한 경우에서도 IC50이라는 값은 항상 이 두 저해상수의 중간에 딱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즉 아까 일전에 봤던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만약에 저희가 IC5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IT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IC50은 항상 이 둘의 사이에 위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 첫 번째 경우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저해 상수 모두가 이제 정밀해지지 않는, 모두의 추정이 정밀해지지 않는 이러한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이 IC50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번째 경우가 이제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여기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제 오직 하나의 저해상수 값만 정밀하게 추정되었고, 나머지 값은 이제 정밀하게 추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추정되지 않은 이 다른 저해상수도 이 IC50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추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고, 저희는 이러한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IC50 값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IC50에 기반한 정칙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제 이 추정 과정에서 추가해가지고 추정의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정칙화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과적합,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에 약간 제약을 주는 기법을 이제 정칙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추정식이 y는 ax 오버 b 플러스 x라는 이런 좀 미칼레스 멘텐 같은 이런 형식으로 주어진다고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yj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x에 따른 y의 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이 추정식을 가지고 그 이 데이터와 추정식 간의 이제 오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a와 b의 값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트루 값으로 이렇게 근처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B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렇게 A와 B가 매우 높아져서 이가 이제 세츄레이트 하는 지점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이러한 어 값들도 함께 추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의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즉 이제 추정이 굉장히 그 정밀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 함수에 데이터 간의 이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매개 변수에 제약을 줘가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매개 변수의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게 이제 제약을 줌으로써 이제 데이터 간의 오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매개 변수가 너무 커지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방지하는 이 방법을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앞선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이 A와 B가 너무 커지는 이러한 경우는 배제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되는 파라미터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목적 함수를 좀 수정함으로써 더 추정을 정밀도를 더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렇게 매개 변수에 이렇게 간단하게 크기만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IC50식을 활용해서 좀 더 좀 바이올로지컬하게 좀 정직화를 추가해 보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 함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피팅 에러, 즉 데이터와 모델 간의 오차만 줄이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저희가 관찰된 IC50과 그다음에 이제 이 IC50식 간의 이 오차까지 함께 줄이는 것을 이제 목적 함수로 이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적 함수를 수정했을 때는요. 기존에 이렇게 데이터 IT50보다 큰 IT만 사용했을 때 이 데이터 간의 오차만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가질 때 이 결과보다 이렇게 이제 IC50시 간의 이렇게 오차인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에러를 함께 줄이는 것까지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그 추정 결과들과 이 IC50식 간의 이제 에러의 교점을 겹치는 부분들만 이렇게 뽑아내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IC50 기반 정책화를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앞서 이렇게 굉장히 그 KIO에 대해서는 정밀하지 않게 나왔던 결과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낮은 오차를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정밀하게 추정이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추정 더 이제 그 이 낮은 오차가 나타나는 부분을 더 줄임으로써 추정의 정밀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토대로 이제 단일 저해제 농도로도 정밀한 수정을 보장하는 접근법인 50 BOA, 즉 IC50 베이스드 옵티멀 어프로치를 제안을 하였는데요. 우선은 이제 IC50을 추정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ST와 IT를 결정할 때 기질의 농도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만 이니비트의 농도는 단일 농도를 사용하되 IC50보다 큰 이런 단일 농도만을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C50에 기반한 이런 정책화를 함께 추가함으로써 단일 저해 농도만을 사용하더라도 KIC와 KIU를 정밀하게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에만 이렇게 해보았는데 실제 실험 데이터를 가져와서도 이제 저희 방법론인 50 BOA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50 BOA는 이제 실제 실험 데이터에서도 정밀한 수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75% 이상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 그 그린블렛의 페이퍼에서 가져온 실험 데이터인데 기질은 트리아졸람, 저해제는 케토코나졸, 효소는 CYP3A4라는 이런 기질 저해제 효소쌍을 사용을 하였고요. 논문 내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 그린블렛의 페이퍼에서는 이 저해제 농도를 대강 7개 정도 사용하는데 0.01에서 0.5까지 7개 정도의 농도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전체 IT를 다 사용했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IT 하나하나만을 사용했을 때 그때 이제 추정값의 정확도와 그다음에 이 추정값의 컨피던스 인터벌 즉 정밀도를 함께 이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KIC를 각각의 셋업 즉 IT를 전체 다 사용했을 때 그리고 IT를 0.01 사용했을 때부터 0.05 사용했을 때 이 단일 IT만 사용했을 때를 이렇게 비교를 하였고 여기 이제 이 점들이 이 주황색 점들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즉 정칙화를 넣지 않았을 때의 추정값 그리고 이제 이 에러반에 이제 이 추정값들이 이제 95%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록 색깔 별이 이 저희가 이제 IC50에 기반한 정책화를 넣었을 때 이 추정값과 그다음에 이제 이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여기 이제 이 점선은 이제 1.5폴드 이 그 전체 다 사용했을 때의 수정값의 1.5폴드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전체 다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도 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다 사용했을 때는 이제 추정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듯이 IC50보다 굉장히 작은 이러한 단일 저해제 농도만 사용했을 때는 컨피던스 인터벌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제 추정의 정밀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제 IC50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제 단일 저해제 농도만 사용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0.05의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어 전체를 다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정확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도 굉장히 좁게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KIU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다 사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단일 IC50보다 큰 이러한 단일 저해제 농도를 사용했을 때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이 단일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를 다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정밀도를 보인다는 것, 정밀도와 정확도를 보장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반면에 이 전체를 다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단일 농도를 사용했을 때가 데이터 추정에 사용 필요한 데이터 양을 7분의 1배로 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함께 확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단일 저해상수만 존재하는 경우에서도 저해상수를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약을 가져왔는데 기존에 이제 클로로저스사존이라는 이러한 약을 가져왔고 저희는 이제 에탄부톨이라는 이러한 약을 가져왔습니다. 효소는 이제 CYP221을 사용하였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선행 연구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해제 농도가 5개 정도가 사용이 되었고 이제 이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IC 값만 존재하고 KIU는 굉장히 큰 값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KIC의 추정 결과만 보시면은 이제 전체 다 사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IC50보다 큰 값만 사용했을 때 그 두 개의 이제 정확도와 정밀도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KIC가 KIU보다 훨씬 크게 KIU가 KIC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체 전체 IT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이 KIU의 분포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큰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작은 단일 IT만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KIC와 KIU가 이제 컴패러블해지는 이러한 영역까지 함께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말은 즉슨 이제 낮은 데이터만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추정이 정밀해지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IC50보다 훨씬 큰 IT만을 사용했을 때는 전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와 비슷하게 이제 KIU는 KIC보다 훨씬 크게 되는 이 영역에서만 추정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단일 저해상수만 존재하는 경우에서도 이 50 비웨이를 활용하는 것이 저해상수를 정밀하게 추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정밀하게 추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실험 데이터 또한 5분의 1배로 이렇게 줄일 수 있음을 같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50 비웨이는 이렇게 평범한 이제 리버서블 이니비션뿐만 아니라 여러 기질이 존재하는 경우로도 확장이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기질 A, B가 같이 존재하고 저희가 I가 이렇게 존재해서 이렇게 이제 기질의 이렇게 효소의 A와 B가 이렇게 함께 결합해서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고 이제 저의 I는 이제 A의 이 결합을 방해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KIC와 KI를 이렇게 정의하게 된다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IT를 사용해서 추정을 진행해 왔는데 저희 이제 이 멀티플 어 기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전체 다 사용했을 때의 그 추정의 정밀도와 그 다음에 이제 IC50보다 충분히 큰 이 농도를 사용했을 때의 이 정확도와 정밀도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KIC와 KI에 대해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한 실험 데이터 양도 3분의 1배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질이 협동적용, 즉 코오퍼레이티비티를 보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50 BOA 아이디어를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소에 이렇게 기질이 두 가지 사이트를 결합할 수 있고, 이니비터가 이렇게, 이니비터 사이트에 결합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효소가 이제 결합하지 않았을 때보다, 효소가 이제 결합했을 때, 그때 이제 결합의 정도가 더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다 사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IC 50보다 더 큰 IT 단위만 사용했을 때 그때 이제 추정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굉장히 비슷해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넣지 않았을 때, 즉 정칙화를 넣지 않았을 때보다 정칙화를 넣었을 때 그때 이제 전체 IT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정칙화가 추정의 정밀도를 보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KIU에 대해서도 전체 다 사용했을 때와 정칙화와 함께 이제 IC50보다 큰 단일 IT 농도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이제 추정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은 기존의 방법에서는 이 KRC, KIU라는 이 저해상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도의 이제 이니미션 저해제 농도를 사용하였지만 저희 방법은 IC50이라는 값을 활용해서 IC50보다 큰 단일 저해제 농도만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IC50식에 기반한 이러한 정책화를 추가함으로써 이 KIC랑 KIU라는 값을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정밀하게 정밀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에 사용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